요금 16,6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이트라피 채널입니다. 오늘이 7월 마지막 주 일요일인데요. 휴가는 좀 가셨는지요? 저도 이제 여름 휴가철 맞이해서 남도 여행을 한번 돌아볼 생각인데요. 지금 여기가 지리산 이제 노고단 올라가는 길이고요. 그 일정의 첫 목적지이기도 합니다. 지리산 갔다가 이제 오늘 밤에는 여수, 그리고 여수 지나서 저기 벌교, 강진, 해남 완도, 그리고 신안, 광주, 이렇게 해서 한 4박 5일 정도 이제 돌아볼 생각인데요. 날씨 무지 더운데 그래도 지금 지리산 올라가는 이 길은 적당히 이제 흐려주는 게 등산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이번 여행에서 저 혼자 사진 여행은 아니기 때문에 사진 욕심을 그렇게 부리진 않을 테지만요. 저기 앞에 아내가 걸어가고 있죠. 그래도 장비는 좀 챙겨왔어요. 오랜만에 라이카 아니고 하세블라드 500cm하고 이제 렌즈를 좀 챙겼는데, 이 6D는 제 개인적인 와이프 사진 전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아까 하셀을 가지고 필름 사진으로 이 남도 기행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사진 찍을 여유가 얼마나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최소한 한두 롤 정도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자, 벌써 저 많지 앞서 걸어가고 있으니까 얼른 따라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남도 기행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두 갈래 등산길 중에 지름길로 보이는 돌길로 걸어 오르는데 비지땀을 흘렸습니다. 정상에 가까워지면서 구름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잔뜩 낀 운무 때문에 웅장한 풍경은 감상할 수 없었지만 오히려 동양적 운치가 가득한 풍경이어서 더욱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 1시간 정도 걸어 올라오니까 이제 노고단 정상이 이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와, 여기 경치가 정말 대단한데요. 핫셀 들고 왔으면 참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짐이 한 짐이잖아요. 같이 오는 상황에서는 도저히 엄두가 안 나고, 다음에 혼자 만약에 여기 노고단 올리 있으면 제대로 한번 한 짐 꾸려가지고 와서 촬영을 해보고 싶은, 진짜 풍경 자체가 명품이에요. 너무 좋다. 첫날 밤은 여수에서 머물렀습니다. 저녁을 먹고 칠흑같이 검고 고요한 여수 밤바다를 걸어봅니다. 여러분, 둘째 날 아침입니다. 어제 오후에 여수에 도착을 해서 돌게장도 먹고 또 여수 밤바다 한번 걸어봤는데, 여러분들께는 영상으로나마 이 여수 밤바다의 정취를 좀 전해드리려고 해봤는데 잘 전달됐을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이제 둘째 날 아침 시작하는데요. 출발하기 전에 어제
밤에 좀 걸으면서 좀 괜찮은 포인트가 하나 있어가지고 한 컷 정도 여기서 찍고 그 다음 목적지인 이제 벌교 쪽으로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지금 7시 20분인데 와이프가 30분 뒤에 출발한다고 하니까 정말 여기 앞에 한 100m 정도 걸어가면 그 이순신 광장 옆에 있는 구도심에 골목길 하나 있어서 거기 얼른 세팅하고 필름 로딩한 후에 한 컷 찍고 또 바로 호텔 복귀해서 그 다음 일정 시작하는 게 건강한 가족 여행을 위한 또 지름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여행을 위해서 포트라 160하고 요 아크로스 100 필름을 챙겨왔는데 오늘은 요 포트라 160 가지고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그 사다리 차가 와가지고 간판 작업 때문에 조금 시끄럽긴 한데 수음이 잘 될 거라 믿습니다. 지금 카메라 세팅 끝났고 이제 여기 앞에 보이는 요 골목길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필름 로딩 할게요. 노출을 재볼 텐데요. 노출은 여기 빛이 들어오는 이 밝은 쪽 기준으로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ISO 값은 100에 맞출게요. F9에 200분의 1초가 나오네요. 자, 초점 맞췄고요. 자. 명부와 안부의 노출 차이가 크지 않은 아침이라서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빛이 필름에 잘 담겼습니다. F9로 조여서 찍은 편이지만 중형이라 골목 뒤쪽으로는 살짝 아웃포커스가 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먹자 골목 안에 오밀조밀하게 모여있는 식당을 프레임 안에서 표현하고 싶었던 제 의도와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촬영이 다 끝나니까 뒤에 사다리 차도 조용해지긴 하네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얼른 호텔로 컴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찍었던 골목이 여기 여수의 먹자 골목이었네요. 골목에 왠지 맛있어 보이는 맛집들이 많더라 했었습니다. 아까 촬영 마치니까 마침 또 뒤에 작업하시던 사다리 차량도 소음이 멈췄는데요. 어쩔 수 없어요. 오디오가 좀 잘 들어갔길 바라고 또 다음 일정 아내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벌교하면 꼬막이잖아요. 그래서 꼬막 요리 한 상 든든하게 먹고 나서 갯벌로 향했습니다. 드넓게 펼쳐진 뻘밭이 수심이 깊은 동해에서는 볼 수 없는 신기한 풍경이었는데요. 특히 썰물이 빠지면서 만든 구불구불한 갯골들의 시선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해가 쨍쨍한 한낮이라서 삼각대 없이 핸드헬드로도 충분했습니다. 변경에는 갯골을 넣고요.
중경 너머로는 나란히 서 있는 배 두 척과 그 뒤로 교각 두 개를 병치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좌하단의 갯골에서 우상단으로 배와 교각까지 시선의 흐름이 대각선으로 흐르도록 잡아봤어요. 이 사진은 포트라만의 발색이 잘 드러나는 한 장입니다. 게다가 갯벌 위에 덩그러니 놓인 배 한 척과 우아하게 곡선을 이루는 대교의 모습에서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흥미롭게 대비되는 것 같아서 정방형 프레임 안에 함께 배치해봤어요. 지금 시간이 12시 정각입니다. 여기가 그 벌교에서 그 갯벌 체험할 수 있는 그 체험장인데,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아니지, 폭염경보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낮에는 이렇게 야외 활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시즌이기도 해서 사람이 없는 게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요. 또 걸으면서 여기 몇 컷 찍어봤습니다. 이제 이동해서 이제 저쪽 강진하고 완도 쪽으로 넘어가는 일정이에요. 자, 완도, 강진 또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 또 저와 함께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성 열화정 가는 길입니다. 여기 좀 들어오면서 아내가 계속 뭔가 싸하다고, 안내 표지판도 제대로 안 돼 있고 해서 여기 진짜 유명한 데 맞냐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저도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가 예전에 드라마 촬영지였다고 해요. 그래서 사진으로 봤을 땐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는데, 한번 여기요 하스블라드 500cm 가지고 포트라 160이 로딩되어 있잖아요. 한두 컷 정도 찍을 게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와, 정자 진짜 아름다운데요. 뒤에 이렇게 연못도 있고, 여기 뒤쪽에 대숲을 배경으로 해서 정자 한 채가 정말 그림처럼 놓여있는, 저희 건너편 가서 한번 촬영해보면 좋겠어요. 노출값은 EV11이 나오네요. f5.6에 60분의 1초. 촬영할 때 확실히 바닥에 물고 붙이고 양손도 이렇게 붙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최소화되겠죠. 비록 f5.6으로 비교적 얕은 심도였지만 정경에 배치한 연못, 석등부터 포커스가 맞아 들어갔습니다. 다행인데요. 게다가 정자가 가로로 길지 않은 구조여서 자칫 답답할 수 있는 핫셋의 정방형 프레임에 잘 어울리는 편이었고, 좌측에는 고목을 타이트하게 제가 배치를 해서 우측의 정자와 더불어서 프레임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14에 맞추고, 하스블라드 최단 초점이 0.9m거든요. 숨 참고, (6x6) 중형이 선사하는 얕은 심도와 더불어서 필름이 가진 풍부한 개조가 잘 어울리는 한 장입니다. 완도 가는 길에 차창 밖의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차를 잠시 주차해 봤습니다.
여행의 발자국 같은 사진 한 장 남겼으니까 다음 여행지로 다시 출발해 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이제 완도에 거의 다 왔고요. 이제 제 뒤에 보이는 해수욕장이 명사심리 해수욕장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저기 여수 그리고 벌교, 보성, 완도까지 꽤 긴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로딩했던 포트라 160 같은 경우도 이제는 이제 딱 2컷이 남은 것 같아요. 명사심리 해수욕장을 촬영해 보려고 이제 막상 내렸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해수욕장 풍경을 이렇게 담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바로 옆에 이제 바위가 좀 보여서 이제 여기를 전경에 걸치고 이제 저기 멀리 있는 섬들을 이제 후경으로 해서 이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풍경이 바로 이쪽이고요. 여기 전경에는 이렇게 붉은색 굉장히 매력적인 바위를 전경에 담고 저기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섬을 이제 후경으로 잡아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땅이 기울어진 곳에서 삼각대를 펼칠 때는 조금 귀찮더라도 하나하나 다리 길이를 조절해서 최대한 수평을 잘 맞춰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삼각대가 넘어지는 큰 불상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 조심스럽게 마운트 하고요. EV 값이 12.5입니다. 노출 측정해 보니까 F11에 30분의 1초. 그러면은 ND 1000 필터를 끼우게 되면은 1분 30초 장노출 값이 나옵니다. ND 필터 장착해 볼게요. 마그네틱 필터 정말 편해요. 혹시 안 쓰신 분 계시면은 꼭 한번 써보세요. 대박입니다. ND 필터가 자주 끼웠다 뺐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이제 셔터 닫고요. 릴리즈 끼웠고, 자, 마지막으로 초점 확인. 다크 슬라이드 빼주고 미러 락업 1분 30초 카운트 해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위치한 부두 선착장에서 마지막 컷을 준비합니다. 뷰파인더에 내장된 매그니파이어를 이용하면 포커스를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EV 값이 14가 나옵니다. F11에 125분의 1초 나오거든요. 보자. 그럼 장노출 시간이 15초밖에 안 되니까 두 스탑 정도 더 좋아가지고 1분 30초까지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회전이 좀 있더라도 F22까지 조이고 그다음에 벌브로 옮기고 촬영을 해봐야겠어요. 자, 다시 ND 필터 ND 1000짜리입니다. 끼웠고 릴리즈 초점까지 확인했으면 파도가 출렁이던 바다는 고요해졌습니다. 흔들린 밧줄이 장노출의 증거가 되어주는데요. 지그재그로 난 가드레일 따라서 천천히 따라가 보면 바다 건너 아련한 섬까지 시선이 자연스럽게 닿습니다. 잔뜩 흐린 날 흑백으로 담으면 더욱 좋을 그런 풍경이겠지요.
이제 여행 3일차 아침이고요. 완도에서 하룻밤 묵고 1시간 정도 달려서 여기 해남에 있는 땅끝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뒤쪽이 정말 최남단 바다고요. 제 왼쪽으로 보이는 숲길 따라서 쭉 들어가면은 정말 땅끝을 상징하는 땅끝탑이 있는 곳이라고 해요. 지금은 여기 모노레일을 타고 여기 꼭대기에 있는 그 전망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방금 말씀드린 땅끝탑 보고 이쪽 땅끝마을 한번 좀 거닐어 볼 생각입니다. 모노레일을 타면 산 정상에 있는 전망대까지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성인 기준 왕복 6,000원인데요. 모노레일의 경사가 꽤나 가파르더라고요.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눈앞에 펼쳐진 풍경들도 너무나 멋졌습니다. 전망대에 오르면 그야말로 탁 트인 남해바다가 파노라마로 펼쳐지니까요. 여기까지 오셨다면 한 번은 꼭 올라가 보시길 추천드려요. 모노레일을 타고 내려와서 다시 최남단을 상징하는 땅끝탑까지 둘레길을 걸었습니다. 20분 정도 걸으니까 목적지에 도착했는데요. 여기가 바로 땅끝탑입니다. 해남에 있는 필수 관광지들 눈도장은 충분히 찍었으니까 이제 사진으로도 남겨봐야겠는데요. 다시 한번 포트라 160 필름을 로딩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여행 사진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컷 중에 하나입니다. 컬러 필름 특유의 색감과 계절 표현도 그렇지만 양갈래로 독특하게 휘어진 나뭇가지와 바다 위에 떠있는 빨간색 부표의 형태가 묘하게 일치하는 것이 재밌는 사진이에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여행 4일차 아침이고요. 지금 시간이 6시하고 5분 정도 지난 시각인데 지금 제가 여기 와 있는 곳은 목포입니다. 어제 오후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이 근처 목포역 주변을 한번 걸었는데요. 걸으면서 바로 이 하셀블라드 500cm 가지고 촬영할 만한 오래된 골목이나 건물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일제강점기 시절에 이제 남아있는 적산가옥 거리도 이제 촬영할 거리들이 조금 보여가지고 이제 다음 날인 오늘 아침 촬영을 해보려고 마음을 좀 먹었던 곳에 다시 한번 찾았습니다. 지금 기온이 한 24도 정도 되는데요. 33도, 34도를 이제 육박하는 이제 대낮과는 달리 아침에는 그나마 조금 달릴 수 있는 쾌적한 날씨라서 저랑 함께 1시간 정도 이제 목포역 주변 골목들 한번 걸어보면서 이 하셀블라드 500cm 스냅을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목포 골목 여행 한번 다녀보시면 좋겠습니다. EV 값이 11이 나옵니다. EV 11에 맞춰주고 F4에 125분의 1초. 이른 아침의 햇살이 골목길을 비추는데요. 맞은편 담벼락의 그림자와 함께 햇볕이 직접 비추는 벽, 그리고 담 너머의 건물들까지 다층적인 레이어가 눈에 들어오는 풍경이었습니다.
자칫 시선이 내리막길을 따라서 우하단으로 흘러버리지 않도록 붉은색 트래픽콘을 우하단의 포인트로 마침표처럼 배치해봤어요. 지금 역광이거든요. 반사식으로 재면은 EV 값이 17까지 나오고요. 입사식으로 제가 바라보는 쪽으로 재니까 EV 10이 나옵니다. 7스탑 정도 차이 나니까 반사식으로 잰 결과대로 촬영하게 되면 완전히 앞쪽에 있는 거리는 검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대로 이 바닥에 들어오는 빛을 기준으로 입사식으로 재보면은 EV 12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EV 12 정도 두고 바닥의 빛을 위주로 촬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f5.6에 125분의 1초. 방금 노족봉 내려오기 전까지 한 10분 만에 새 컷을 촬영할 만큼 촬영할 거리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이 노족봉이라는 이름이 낯이 익다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포항에 제가 사는 동네 근처에도 야트막한 산 이름이 노족봉이었습니다. 제가 한때 좋아했던 그 식당 이름도 노족봉 가든이어서 확실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낯이 익은 듯 낯설었던 그 노족봉 촬영을 마치고 이제 그 목포 시내에 있는 코름방제과라는 이제 오래된 빵집이 있는데 그 근처까지 한번 쭉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낮이라면 사람들로 북적일 복잡한 곳이지만은 아직 행인이 많지 않은 새벽이라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풍경 같습니다. 갑자기 고양이가 프레임 안으로 들어오길래 순간적으로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 덕분에 자칫 밋밋할 뻔했던 그레이톤의 풍경에 역동성이 살짝 가미되었어요. 방금 코름방제과 인근에서도 한 3컷 정도 촬영을 하고 이제 이동하는 길인데요. 여기 목포 오기 전에 그 코름방제과에 대해서 이런저런 글들이 있어서 좀 읽어봤는데 여기도 사연이 깊더라고요. 처음 개업했을 때 창업주가 이제 코름방제과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위탁 경영도 맡기고 또 경영권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상표권 분쟁 그리고 경영권 분쟁들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 마늘빵을 개발한 것 같아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또 나름대로 차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바로 옆에 결국은 같은 이름으로 개업을 못하고 CLB 제과라는 이름으로 바로 인근에 1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개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결국 동화처럼 아름다운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렇게 돈이 엮이고 이권이 엮이는 과정에서 이제 감정 싸움도 생기고 또 이권도 같이 엮이다 보니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얘기들 좀 들어보면서 경주의 황남빵 얘기도 생각났어요. 황남빵이라는 이름은 이제 둘째가 이제 개업하고 상표권 등록까지 해버린 상표다 보니까 첫째가 개업을 하려고 해도 이제 둘째가 내어주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1대 사장님 창업주 이름을 따서 최영화빵이라는 이름으로 이 경주에서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돈 앞에서는 형제고 뭐고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건 그거고 저는 또 촬영에 집중을 해봐야겠죠. 자, 유달산 지점 도착했습니다. 체감 시간이 훨씬 짧은 것 같아요. 어제 한낮에 막 34도 이럴 때 걷는 거는 지치기도 하고 땀도 엄청 났는데 지금 물론 덥긴 합니다만
그나마 좀 걸을 수 있는 날씨 같습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은 이제 벽산가옥이 있는 근대문화 역사거리가 되겠어요.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보이는 이 사슴 슈퍼마켓이라는 네트론 간판도 간판이지만 이 앞쪽에 여기에 떨어지는 빛이 정말 예술이에요. 아침 낮에 이렇게 따뜻하고 노란 빛이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역시 사진은 빛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노출은 이제 여기 빛 들어오는데 맞춰 볼게요. EV13이 나옵니다. 촬영 구도는 이쯤에서 한두 컷씩 찍다 보니까 어느새 12번째 마지막 컷입니다. 주차장 안쪽 청록색 벽이 환하게 제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아래쪽 주차선의 수직과 수평, 그리고 건물벽의 다양한 직사각형들을 전체적인 균형감을 고려해서 배치해 보았습니다. 시간 참 빠르네요. 내일이면 남도 기행의 마지막 날입니다. 저는 지금 이번 여행에서 가장 와보고 싶었던 장소이기도 했던 신안 증도로 가는 길인데요. 태평염전은 잠시 들렀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사진 찍을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바로 근처에 화도 노둣길로 향합니다. 마침 밀물때라 노둣길 양쪽으로 물이 차올라 있습니다. 물이 빠지면 이렇게 도로 양쪽으로 드넓은 갯벌이 펼쳐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늘 그렇듯이 삼각대를 펼치고 촬영을 준비합니다. 후지필름의 아크로스 100 필름을 로딩했어요. 찰칵이라는 한순간에 촬영이 끝나버리는 거리 사진과 달리 풍경 사진, 특히 필름으로 찍는 경우에는 한 컷 한 컷에 보다 더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잡은 후에 삼각대 세팅하고 구도 잡고 또 노출 재고 셔터를 누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정중한 의식과도 같이 차분하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는 그 파도 가는 오솔길이고요. 지금 장노출로 이제 두 번째 컷 찍고 있는데 너무 대낮이라 가지고 노출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컷은 ND 1000 필터 끼우고 겨우 이제 조리개 22까지 최대 조여가지고 값이 15초밖에 안 나와가지고 이제 ND 8짜리 세 스탑자에 더 추가로 끼워가지고 ND 1000, ND 8 끼우니까 한 3분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분 더 노출 중이고 이제 셔터를 한번 끊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촬영할 포인트를 미리 전날 저녁인 지금 답사를 해봅니다. 바로 저 뒤쪽에 있는 구조물인데요. 내일 아침에 어떤 모습으로 만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정말 기대를 많이 했던 증도에서의 새벽 아침입니다. 늘 그렇듯이 지금 시간이 6시 조금 안 된 이제 5시 40분 정도 됐고요. 아직 해는 떠오르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바다 굉장히 조용하고요. 어스름한 이 푸른빛, 이 빛이 굉장히 매력적인 시간이에요. 제가 증도 와가지고 제일 첫 컷을 찍어보고 싶은 스팟이 바로 뒤에 보이는 이 장소고, 어제 사전 답사를 했을 때는 뒤에 보이는 구조물이 이제 바닥까지 다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물이 차올라서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잠겨 있기 때문에 장노출 촬영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장소를 맨 처음 첫 컷 장소로 픽한 이유는 한컷 촬영하고 나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우선은 세팅을 마저 마치고 첫 컷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EV 값은 8이 나오네요. 빛이 확실히 적긴 적은 모양인가 봅니다. F8에 4분의 1초가 나오네요. ND1000을 끼우면 6분 노출이 나옵니다. 자, 한번 촬영해 볼게요. 벌브로 바꿔주고 ND1000 필터, 슬라이드 빼주고, 자, 이제 6분 24초 노출을 줘보겠습니다. 마치 구름 위에 구조물이 불쑥 솟아있는 느낌이랄까요? 부드러움 위에 단단함, 끊임없는 움직임이 품은 굳건한 멈춤, 프레임 안에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구분되지 않게 표현된 점이 이번 장노출 컷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 것 같아요. 첫 컷을 촬영했는데요. 여러분, 바로 여기가 어디냐면은 10년 전이죠. 마이크 캐나가 신안에 방문했을 때 증도에서 찍었던 여러 스폿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이 장소는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작가님께서 제가 이 증도 놀러 온다고 하니까 알려주셨던 몇 가지 포인트 중에 한 곳이었고요. 직접 제가 여기 마이크 캐나가 선 자리에 서 보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가다 보니까 그래서 첫 컷은 제가 마이크 캐나에 대한 오마주로서 촬영을 했는데 조금 차이는 있어요. 마이크 캐나는 이 자리에서 한 줌망원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한 150mm 정도 줌망원을 사용해서 조금 더 당겨서 촬영을 했고, 저는 표준화각인 CF 80mm 가지고 약간 넓게 촬영해서 구도 자체는 차이가 있지만 기본 컨셉 자체는 동일하게 촬영을 해봤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한번 이 풍경에 서 보니까 마이크 캐나 같은 스타일의 관조적이고 뭐랄까 회화적인 이런 사진들은 같은 풍경 사진이라도 굉장히 작가 개인의 해석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여기 와서 서 보시면은 촬영할 거리가 꽤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 캐나는 여러 가지 소재들을 다 제쳐주고 바로 저 장면만 심플하게 담았는데요. 그 담은 것도 보면은 물이 다 찼을 때도 아니고 다 빠졌을 때도 아닌 적당하게 기둥 아랫부분이 보일랑말랑 할 때 촬영을 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마이크 캐나를 세계적으로 만들어준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이거 한 컷만 찍고 가지는 않을 거고요. 여기 주변을 몇 컷 더 여러 가지 시선으로 담아 보면서 이 장소에서 마이크 캐나의 숨결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철제 교각과 수평선이 겹치지 않도록 눈높이를 낮추기 위해서 삼각대 다리를 조절했습니다. EV 값이 11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F11에 15분의 1초가 나오네요. ND1000 필터를 끼우면 1분 노출이 딱 떨어집니다. 미러라고 벌브 옮겼고 초점 확인했고, 자, 노출 시작. 금세라도 부러질 듯 구부러진 교각이 단단한 갯바위와 어우러져서 묘한 느낌이 드는데요. 장노출 덕분에 교각의 끝이 어디까지 이어져 있을지 궁금증을 자아내는 미스테리한 사진이 되었습니다. 노출은 동일합니다. EV 값이 11이고요. 15분의 1초니까 ND1000 필터 끼우면 1분 노출이 나옵니다.
벌브로 바꾸고 미러라고 촬영해 보겠습니다. 지금 촬영하려다 보니까 이 하셀이 지금 째밍이 돼 버렸어요. 렌즈만 셔터가 작동해 버려 가지고 셔터 로딩도 안 되고 셔터 당연히 클릭도 안 되고 딱 렌즈가 안 빠지는 상황 보니까 딱 그 상황이에요. 지금 뷰파인더 보시면 로딩이 안 돼 있죠. 이 경우에는 필름백 빼가지고 뒤쪽에서 일자 드라이버로 돌려주면은 금방 해결되긴 하는데 주변에 일자 드라이버 없어서 호텔 로비 가가지고 일자 드라이버 한번 부탁드려보고 희망컨대 고쳐져가지고 지금 4컷이 남아 있거든요. 4컷 마저 촬영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호텔 로비로 찾아가고 있는 길입니다. 이게 촬영 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가 종종 있는데 당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당황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잘 해결될 거란 믿음 가지고 침착하게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부탁드려 봐야죠. 아이고, 네, 바로 앞에 쓰고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너무 굵어요. 프론트에 계신 직원분이 굉장히 친절하시네요. 번거로울 법한데 일자 드라이버를 찾아주셨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카메라에 쓰는 작은 드라이버가 아니라 일반적인 크기의 일자 드라이버다 보니까 하셀블라드 안에 있는 나사산을 돌리기에는 사이즈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결을 못 하고요. 잠깐 혹시나 해서 근처 철물점을 검색해 봤거든요. 근데 제일 가까운 철물점이 33km 목포에 있는 거더라고요. 할 수 없습니다. 4컷 정도 필름이 남아 있지만 이것으로 오늘 촬영 아니죠, 이번 남도 사진기행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박 5일 동안 즐거웠어요. 또 다음 여행이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하셀블라드 들고 또 촬영 여행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오길 희망해 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